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우리 무속인들도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상문이 들었다고. 상문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상문을 이렇게 이제 상문살이다. 상문살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용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술인 철학가들이 쓰는 용어고, 우리 무당들은 상문살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너 상문 들었다 그러지. 이때 상문 들었다라는 말을 무속인이나 역술이나 이게 좀 용어가 적당한 게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이 사전적인 용어로는 상문이라는 거는 이 초상상자에다가 문문자를 써서 흉악한 방위, 문을 얘기해, 문을. 그래서 방위가 잘못된 거를 원래는 상문이라고 그래요. 상문 원래는 방위라고 해요. 상문방위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에 초상이 날 수 있다. 이런 상문방위라는 거지. 누가 죽은 가족이나 누구 우리가 이제 보통 상문이 들었다 그러면은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이렇게 어느 사람이 저 방향에서 상문 방에서 누가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상문이라는 말을 지금은 대부분 누가 죽었다. 아니면은 누가 죽은 곳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누구 죽은 곳에 다녀왔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문상이래요. 문상. 이때 상문할 때 문자는 문문자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갔다 왔다. 특히 뭐 이렇게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이웃이 죽어서 영안실에 가서 부조금을 내고 왔다. 아니면 영안실에 뭐 누가 들었다는 소식 들었다. 아니면 아침에 나가는데 연구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 아니 뭐 진짜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보통 문상이라고 해요. 문상. 상문이라고 하고, 이때는 물을 문자를 써요. 물을 문자. 요 문문자 입구자가 있는 거 요거를 물을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상을 갖다 할 때 남의 상사에, 남의 추상집 상사, 남의 누가 죽은 일에 가서 내가 슬픔을 표시하는 거, 이걸 보통 문상이라고 그래. 보통 문상 간다, 문상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친구 집에 죽었는데 거기 문상 갈 거야. 어제 친구 죽은 집에 문상을 갔다 왔어. 그래서 이거 내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죽은 것을 문상 간다 그래요. 문상.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내가 초상을 맞았다. 초상이 일어났다 그래. 초상이라 그래. 초상이 났다 그래. 초상.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통상 이 초상이 났다 그럴 때, 이 초상이라는 것은 어느 집이나 누구나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죽어서 장례가 나갈 때, 장례가 나가서 결국은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여기까지 요걸 통틀어서 초상이래. 초상.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까지 요걸 초상이라. 장례를 묻고 나서 이유는 이게 초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나서. 초상이라는 거는 처음 상문이 일어난 거. 그래서 누가 죽은 거. 그래서 남의 초상집에 남의 일에 일어나는 거는 문상이라고 해요. 문상. 내가 슬픔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일어나는 거는 초상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우리가 점을 볼 때도 야 너네 집에 상문이 났다 그러는 게 아니야. 너네 집에 초상 났냐? 근데 너는 남의 집에 상문을 갔다 왔냐? 그러면 상문이 났다 하는 게, 원래는 너 어디 가서 문상 갔다 왔냐? 이렇게 해야지 맞은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무당도 역술인도 상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당들은 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살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역술에서는 이 상문살과 조객살이라고 해요. 조객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용어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역술이라는 것이 이만큼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술에서도
상문과 조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역술인들은 상문살, 조객살 그래요. 근데 상문살, 조객살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쉽게 일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일진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이 만약 띠로 해보자고. 띠로 어떤 사람이 호랑이 띠면은 호랑이 띠 앞에 있는 한 칸 건너서 자라고 그래. 자. 그 다음 호랑이 띠에서 한 칸 건너서 있는 진. 그래서 호랑이 띠는 쥐띠에 만나면은 이게 상문살이다. 호랑이 띠는 용띠를 만나면 조객살이다. 만약에 호랑이라는 일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주에 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문살을 끼고 태어났다. 진이라는 걸 태어났으면 조객살을 끼고 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묘라는 거에는 조객이고 다시 돌아가면 해라는 것은 상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을 하기를 상문살은 역술인들이 말하는 상문살은 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기준으로 해서 문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상객을 맞이하는 거다. 맞이하는 것이고 조객은 뒤에 있으니까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문상을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앞에 상문이 있는 것은 내가 남의 집 대문 앞에 가 있으니까 이것은 남의 집 상문이고 조객이라는 것은 내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이 두 가지가 책마다 학설마다 이론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사실은 상문이라는 말이나 조객이라는 말이나 문상이라는 말이나 정확하게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야. 내 집에서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죽은 것을 통상 문상이다, 조객이다 그래요. 상문이라는 것은 누가 죽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방위가 흉악한 것을 상문이라고 그래. 이것은 정확하게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역술인들이 말하는 거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호랑이띠가 있든지 자기 일진에 호랑이가 있는 사람은 쥐날만 되면 맨날 누가 죽어야지. 진날만 되면은 용날만 되면은 맨날 내가 투상집에 가야지. 또 마찬가지. 말띠든지 일진에 오라는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용날은 전부 내가 초상집에 가야지. 신날은 내가 맨날 초상을 맞아야지. 그러면은 이걸 보통 이제 역수라는 사람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일진이 됐든 띠가 됐든 자축인묘 진사오면은 다 알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면 다 알으니까 그래서 축이면은 자면은 안간 건너서 술은 상문이고 이는 조객이야. 그러면 소는 축은 해는 상문이고 묘는 조객이야. 이는 자는 상문이고 지는 조객이야. 묘라는 것은 다시 축은 상문이고 사는 조객이야. 이는 상문이고 오는 조객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역술인들도 무당도 왜 안 써먹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건 12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매번 돌아가는 오늘 쥐날이면은 그저께는 상문이고 내일 모레는 조객이고 오늘이 호랑이 날이면은 그저께는 상문이었고 내일 모레 글패는 조객이고 지나간 이틀 전에는 상문이고 이틀 후에는 조객인데 그러면 내가 호랑이 뛰면은 쥐띠랑 만나면은 누가 죽고 그 다음에 용띠랑 만나면 내가 초상집에 가야 되고 내가 이번 달이 내가 호랑이 띠다 일진이 인이다 그러면은 쥐달이면은 동짓달이면 내가 초상에 나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이면은 나는 문상을 가야 되고 뭐 그러면 1년 12달 하루 이틀 살인데 사람이 죽고 옆에서 매번 초상 가고 상관하고 그러겠네. 그래서 역술이라는 건 이만큼 허술해. 이만큼 허술해. 그러니까 오히려 역술인들은
입만 고치고 말만 고치면은 저 사람 집에 초상이 났는지, 저 사람이 어디 집에 초상집에 갔다 왔는지, 그런 것 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주팔자에, 너는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가 일진이 호랑이인데, 너는 11월 태어났으니까 너는 달에 상문살이 끼고 났어. 너는 시원한 씨가 진시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조객살을 끼고 태어났어. 어떡하라고? 상문살 조객살 끼고 태어나서 어떡하라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격각살이라. 격각살. 띠든 일진이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쥐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술, 뒤로 한 칸 건너서 인, 축은 앞으로 한 칸 건너서 해, 뒤로 한 칸 건너서 묘, 이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자, 뒤로 한 칸 건너서 진, 이는 묘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축, 뒤로 한 칸 건너서 사, 사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묘, 뒤로 한 칸 건너서 미, 오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진, 뒤로 한 칸 건너서 신, 미는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사, 뒤로 한 칸 건너서 유, 신은 앞으로 한 칸 건너서 오, 뒤로 한 칸 건너서 요, 술, 유는 앞으로 해서 미, 뒤로 해. 앞으로든 뒤로든 한 칸씩 건너뛴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격각살이라. 격각살. 격각이라는 거는 격이라는 거는 사이가 벌어졌다. 우리가 간격이 떨어졌다. 그러죠. 간격이 떨어졌다. 간격이 떨어졌다. 간격이 떨어졌다. 간격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한 칸을 건너뛴다. 한 칸을 건너뛰는 거는 이렇게 건너뛰든 저렇게 건너뛰든 이것은 다 격각살이라. 격각살. 그러니까 상문살이나 조객살은 격각살과 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격각살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황소 뿔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상문 조객살은 격각살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격각살이라는 뿔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독하다. 아니면은 서로 이게 융합이 안 된다. 남들과 화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격각살이나 상문살이나 이게 만약에 그러면 호랑이띠는 쥐띠를 만나면 격각살이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 호랑이띠는 용띠를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 토끼띠는 소띠를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 토끼띠는 뱀띠랑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안 친해.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래서 통상 명리역학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이 상문살이라는 것은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거리. 그날 그냥 너 사주팔자에 이런 살이 있어, 상문살이 있어, 조객살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개소리 떠는 거야. 근데 무당들은 이 상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온 손님들에게 당신 이번에 집에 초상 났어. 너 집에 친구 집에 상문 났구나. 불명이 있어요. 그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 무당들은 이 없는 말이 나오는 것들은 짝퉁들이야. 짝퉁들. 진짜 무당들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상문만큼은 진짜 무당들은 정확하게 찍으려는 거야. 상문이 나면은 그 귀신의 움직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역술이나 역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말에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역술이나 역학을 하신 분이 상문살이다, 조객살이다 하는 것은 전혀 들어왔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역술 이론 중에서도 완벽하게 사장된 이론이다. 격각살도 마찬가지고 상문살, 조객살을 따지는 역술인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무속인들은 이런 거 정말로 관심도 없고 몰라도 돼. 다만 무속인들은 이 상문이라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왔는데 그 죽은 사람을 느껴져. 그리고 너희 집에, 그래서 반드시 분명히 상문이라는 용어를 써도 너희 집에 상문이 났구나, 너 이번에 친구 집에 그 상문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앞으로는 우리 무속인들도 정확하게 너가 집안에 초상이 났구나 해야 돼. 집안의 상무는 초상이 났구나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 내가 영안실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런 데 갔다 온 곳, 너 혹시 문상 갔다 왔냐? 이래야 돼요. 문상 갔다 왔냐? 상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내 집에 초상이 난 거와 남의 집에 이렇게 문상을 갔다 온 거와 내가 조객을 갔다 온 거와 결국은 문상이나 조객이라. 근데 조객이라는 거는 문상하러 우리 집에 온 사람이야. 문상하러 온 사람이야. 문상이 누가 왔단 말이에요. 문상이 온 거고 상문은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조객이 내 집 상문이야. 남이 내한테 우리 집에 사람이 조문을 하러 왔으니까 이 조객이 내 집 상문이고 문상은 남의 집 상문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도 조객살이라는 거는 초상살이라고 해요. 초상. 우리 집에 초상이 난 걸로. 그 다음에 문상이라는 거는 남의 집에 상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이라는 거는 문상과 조객을 뚱터른 것으로 그냥 서로들 이해하고 마는 거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문, 가족이나 일가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일 때 이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라도 우리 집안의 직계가족 부, 모, 형, 제, 자, 매,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중조 이렇게까지 난 거. 요것은 정확하게 초상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가족이라도 먼 가족에 속하는 일가 친척이라든지 같은 가족이라도 최소한 외가 친가 이런 가족들은 이것을 다 문상이 났다고 그래요. 문상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문상객이라는 것은 조상을 하는 손님이야. 이때 조상이라는 것은 상가에 가서 슬픔을 표시한다는 것을 조상을 한다 그래. 조상. 아이고 이걸 조상이라 그래. 조상. 그래서 어느 집이든 옛날에 곡비라고 했어요. 곡비. 초상집에 가서 아이고 찾아주는 사람. 그래서 혹시 우리 무속인들도 너가 상문이 났냐? 너가 문상이 났냐? 너가 문상을 갔다 왔냐? 너가 지금 집에 초상이 났냐? 어쨌든 의미상은 좀 구분을 하시고 이때도 이것이 상문이 났다, 문상이 났다, 조객이 났다 이런 복잡한 용어 말고 이때 만약에 가족이 죽었다, 일가 친척이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 동료가 죽었다, 이웃이 죽었다 이래도 실질적으로 무속인들은 만약에 일가 친척에서 이모나 고모나 뭐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도 이모, 고모, 사촌, 육촌, 팔촌이 죽어도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일이 안 되든지 몸이 아프든지 금전이 새나가든지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때 무당집에 찾아와서 굿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당사자의 직계조상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족을 풀어준다. 가족을.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죽인 때 가서 문상을 갔다 왔어. 그런데 동료 죽은 그 영안실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이웃집에 죽었는데 가까운 이웃이라서 내가 모르는 시간 써 개원이다 뭐 이런 집때 이때 누가 죽었는데 거기에 문상을 다녀와서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할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굿이라는 걸 펼쳐놓으면은 그 죽은 친구 영혼을 불러다가 진옥을 해주겠어요. 동료 죽은 이 양반을 초청에다가 진옥을 해주겠어요. 이웃의 이 양반을 초청에다가 진옥을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문, 초상이 났든 문상을 갔든 상문이든 조객이든 여러분들이 너 상문 났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몸이 아프든지 금전이 안 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할 경우에 그때 이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이 집 조상들을 불러다가 풀어주겠냐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반드시 그 당사자의 가족,
이 당사자의 조상님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문풀이 굿이라는 것이다. 이때 이 상문풀이 굿을 해도 결국은 상문을 풀든 문상을 풀든 조객을 풀든 어떤 걸 풀어 제껴도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죽은 귀신을 타서 그런 건지 내 집에서 죽은 조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가 상문살이다. 살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것이 상문조객이라는 도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상문이 났다고 할 경우에 분명히 그 집의 가족, 그 집의 조상을 풀어서 구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도 무당은 내 조상, 그래서 우리 무당도 내 조상을 내가 몸으로 받아야지 남의 조상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문이라는 또 다른 어떤 우리 무당들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인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